오늘날의 사회는 단연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또 과학기술과 의료산업 등 사회 전반의 영역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정보가 가진 의미와 가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낱 개인의 행적에 불과했던 정보 조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빅데이터라는 의미 있는 자료로 취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특징을 빅데이터가 가공할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미래 사회에서는요, 정보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권력 체제가 무너지고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직접 네트워크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은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폭발적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배명숙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간플랫폼 배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듣보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배명숙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혹시 핫플이 뭔지 아세요? 핫플? 핫플레이스 맞습니다. 요즘은 핫플레이스를 핫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핫피는 뭔지 아세요? 핫피. 오, 맞아요. 핫피플. 예. 어제 사실은 네이버를 뜨겁게 달군 핫피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인간 플랫폼 저예요. 네. 네이버 검색 안 하시나 봐요. 네, 요즘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 약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못 알아먹으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직업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듣보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길래 네이버를 뜨겁게 달궜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좀 전에 그 핫북으로 유명한 인간 플랫폼의 시대의 저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그 프랜차이즈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혹시 리스크 뭔지 아세요? 네, 너무 유능한 방청객으로 오늘 주셔가지고 오늘 네, 강의할 맛이 납니다. 네, 프랜차이즈 기업은 회사 그리고 직원, 가맹점에 여러 가지 관리할 곳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먼저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하고 교육을 실시를 하면 그 관리를 통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명이 머니셰프라는 데예요. 제가 만든 듣보잡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 단연 1위고요. 네,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업가들을 1000명을 넘게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가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반 전에 1,4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3년 반 만에 100억대가 넘는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졸지에 3년 만에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시죠? 네. 너무 내 잘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기업인들하고 그런 다른 기업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다니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듣보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은 듣보잡인데 그 듣보잡은 인간 플랫폼이 기반이 돼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약간 지하철 노선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여기에 올려져 있는 로고가 저희 고객사의 로고예요. 한눈에 딱 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지하철 노선만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요 고객사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듣보잡에 대한 이야기, 사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듣보잡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 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3년 반 만에 이렇게 듣보잡이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작가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 거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내 거를 대입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듣보잡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아마 돌아가시는 길에는 제 책을 다 모바일로 구매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집안 환경이 안 좋은 거를 어려서부터 빨리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면 돈을 빨리 벌려면 취직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내내 그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상고에 입학을 하자. 그리고 상고에 입학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흥미도 없었지만 할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에 제가 그렇게 한가하게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목표가 생기고 상고를 가니까 내가 이 반에서 첫 번째로 취업을 할 거야. 그래야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주산부기, 타자, OA, 펜글씨, 하여튼 닥치는 대로 다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수수예요, 성적표가.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래서 사람이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구나. 목표가 없을 때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상고에서 첫 번째로 취업을 해서 다른 친구들 다 방학 때 노는데 저는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들어가서 다시 목표를 정했죠. 나는 유학을 갈 거야. 국내 대학은 별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목표를 세우고 4년 동안 그 자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4년 정도는 급여를 모아야 갈 수 있는 플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또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기다리면서 일본어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저는 목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공부를 하러 갔는데 실제 딱 일본에 가잖아요. 그러면 돈 될 거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돈을 모아서 갔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평일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야끼니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야끼니쿠가 돈을 많이 주거든요. 네. 한국으로 얘기하면 숯불갈비집. 그게 되게 힘들어요. 막 끝나면 판도 닦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내고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 음반이라든지 일본에만 판매하는 옷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때는 야후코리아라는 한국에서는 야후코리아, 일본에서는 야후재팬이 있었는데 거기에 옥션이라는 걸 대신 낙찰받아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직구를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때는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 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신기한 게 예약제로 걸어놓으면 내가 낙찰을 받아요. 근데 대신 낙찰을 받아주면 2000엔씩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게 환율이 너무 높아서 2,400엔이니까 24,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월 200씩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학교를 다녀와요. 오후에 알바를 뛰어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낙찰에 걸려있는 것들을 다 해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에서 사업으로 전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노트북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때 사실은 노트북이 학생이니까 숙제하려고 가져갔던 건데 이게 사업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정말 이렇게 공부에 인연이 없었는지 저희 아빠가 이제 쓰러지시면서 제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그 사업을 확장을 해서 그 무역 중개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뉴스에서 병행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병행 수입이 되면
내가 혼자 독점으로 판매했던 제품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 수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터 저희 회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을 했는데 그분은 그 제품을 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자기가 수입원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화를 했죠. 그때가 8시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일정 금액과 그리고 재고를 실어갈 수 있는 그 트럭을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넘기겠다. 대표님 계속 갖고 싶다 하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아침 9시가 딱 됐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차가 오고 입금이 됐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또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건 망하지 않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나 이 돈 가지고 재밌게 살면서 이자만 불려서 잘 살아야지. 난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돈을 너무 빨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잡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찾은 게 재무 컨설팅이었어요. 재무 컨설팅은 나도 재테크를 할 수 있지만 남의 돈도 재테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봤으니 일반인 대상이 아닌 대표님들의 재무를 관리해주면서 절세도 해주고 사업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관리를 해주자라고 하고 선택한 일이 FP예요. 제가 지금 저의 스토리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쫙 풀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별로 환경이 자꾸 저를 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고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유학을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갔는데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사업을 했는데 제도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제도에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변화의 시점에서 저는 항상 그래? 이러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저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잡을 제가 하나씩 계속 체인지를 했던 거죠. FP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환경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FP라고 하면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가서 컨설팅을 해줘도 그들은 저를 영업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된 게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변화를 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막 지점들이 통폐합되고 금융 환경에 막 절세가 됐던 상품들이 없어지면서 이 직업 자체가 없어질 것처럼 막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에 잡 체인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가서 아이템을 가져오자. 내가 중개무역을 했으니까 어떤 걸 가져와서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TV를 틀었는데요. 그 TV에 기업을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템을 건지러 미국에 갔는데 한국에 다시 와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필요한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일단 보험을 가입한 증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기업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사고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사고들을 어떻게 예방해야지 되는 거를 연구를 해서 교육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는데 브랜드가 없으니까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가로서 인지시키고 싶었던 부분들이 커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박재현 대표님이라고 네이밍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LG 휘센 아세요? SK 지크, 푸티첼 이런 걸 네이밍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고를 찾아가서 쫄라보자. 딱 갔는데 대기업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강연장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매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또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푸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대표님께서 야 머니 셰프 머니 큐레이션 이제 너 더 이상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셰프 하고 바로 서비스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할 때도 머니 셰프만 등록한 게 아니라 제가 사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머니 셰프 머니 닥터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재밌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머니셰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머니셰프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이거를 유튜브에 띄우니까 유튜버래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제안이 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교육을 또 대학교에서 하니까 교수님이래요. 그리고 이거를 책을 쓰니까 작가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문어발식 학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막 벌린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이거의 채널만 다양하게 한 거예요. 네, 나를 알리는 채널만. 그래서 머니 셰프가 N가지 직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N가지 직업이라고 하면 N은 뭘 뜻하는 얘기죠? 네, 무한대 맞습니다. 네, 무한대로 직업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한데 저처럼 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김남도 교수님이에요. 김남도 교수님 하면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내노란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기다리죠. 이분의 책을. 네, 작가로 활동을 하시고 최근에는 DJ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본인이 교수님이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나는 채널을 다양화시키셔가지고 N가지 직업을 선택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교수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N가지 직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핵심 포인트는 SNS예요. 여기 SNS 다 하시죠? 네. 그런데 SNS도 궁합이 있어요. 나랑 잘 맞는 거하고 매칭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나 10대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지금 실시간에 이슈가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뭔가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하고 맞을까? 그런데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맛집을 검색했는데 요즘에 맛집 블로그 검색할 때 블로그로 안 하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하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또 우리 뭐 해요? 있어빌리티한 사진들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는 분은 또 인스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페이스북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제가 하는 거를 다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고 누구와 무엇을 먹었고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고 이거는 어떤 잡으로도 펼쳐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팔로워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더 많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일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저하고 맞는 SNS를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여기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막 문자를 보내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대표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SNS 하십니까? 나 그 사생활 오픈돼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대표님이 오픈하지 않으면 오픈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SNS에서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도가 보이는지 그걸 소통하는 데 필요한 창구인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팅만 하시더라도 꼭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패친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보기 싫어도 나의 일수가 잡아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제 개인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저하고 관련된 업무를 올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달면서 이분들의 관심도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하고. 그래서 핫플 막 이런 거 배우려면 열심히 만나야 되거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올리는 컨텐츠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어디 쪽에 가서 놀고 있는지 어떤 것들로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지를 캐치를 하려고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해외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컨텐츠를. 그런데 갑자기 패매가 온 거예요. 대표님 저희 매장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또 이 미모에 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번개를 때리는 거예요.
영국 어디에서 번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를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외식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모여주세요. 그랬더니 다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버버리 총판, 그러니까 버버리를 아시아 총괄을 하셨던 대표님도 뵙고요. 연어를 전 세계에 유통하시는 대표님도 만났어요. 이게 재밌는 게 관계 기반으로 형성이 되니까요. 뭔가를 딱 이렇게 올리면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매체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비즈니스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는 12개국의 지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인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기업 대표님들한테 유럽 가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연수를 가는 거예요. 미국 가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일본은 뭐 제가 살다 왔던 곳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요. 그렇게 해서 연수 코스를 만들고 벤치마킹도 같이 하고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같이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가들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듯이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관계가 이어지면 이 관계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처음부터 비즈니스 얘기하면 누구든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고 관계가 형성돼야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서 기업 대표님들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요. 어찌 보면 그 대표님들한테 제가 비즈니스를 배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장사하고 사업이 뭔지 잘 구분이 안 갔어요. 여러분 아세요? 장사하고 사업의 차이점? 네. 장사는 자기 혼자서 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플랫폼인 거죠. 나만의 플랫폼 하나. 그런데 사업은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려면 나보다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연결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스템이겠죠. 그러면 이게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플랫폼의 확장이 있어야 사업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가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잘 되는 기업가와 안 되는 기업가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크게 되고 잘 되시는 분들은 바른 기업가 정신이 있더라고요. 네. 기업가가 바른 기업의 정신이 있어야지 매스컴에서 매를 안 맞습니다. 자기가 올바른 상황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려면 바른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기업가 정신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벤치마킹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30이 있더라고요. 30이 뭔지 아세요? 이 대표님들의 특징 30. 첫 번째는 공부, 두 번째는 공유, 세 번째는 공감이에요. 네.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세요. 벤치마킹을 수없이 하시고요. 모든 걸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공유는요, 자기가 배운 거를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거를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공감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제품도 잘 만들 수 있고 서비스도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를 한다는 거를 만남에서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저만의 인간 플랫폼에 사업 철학이 생겼어요. 저는 사람을 딱 만나서 무조건 연결하는 일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연결을 하면 결국에 제 플랫폼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특장점을 되게 잘 찝어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비즈니스를 관계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사람은 만나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관계는 비즈니스를 낳거든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전달을 했지만 사실 액션 플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강연이 끝나면 핸드폰을 열고요. 자신이 몇 명의 사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야 나만의 듣보잡을 만들 수 있는지 플랫폼 노트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노트 쓰는 법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하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나를 이끌어줄 멘토 역할을 하실 분,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파트너십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을 연결을 하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스케치하다 보면 비즈니스는 창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더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줄이고요. 오늘 핵심은 어떤 건지 다 기억하시죠? 네, 인간 플랫폼이 되어서 듣보잡을 만드는 겁니다. 듣보잡을 가장 만들 때 핵심이 되는 게 뭐죠? 제가 어떤 걸로 확장을 했을까요? 사람이죠. 네,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거를 폭발시키고 확대했던 거는 SNS입니다. SNS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데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그 SNS를 만든 대표님한테 나중에 인사를 하러 갈 거거든요. 주크버거한테.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목표를 계속 연결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얻는 과정에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네, 듣보잡 하나씩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네, 지금까지 인간 플랫폼 김영숙이었습니다.